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성문 팀장입니다. 알아볼 기업은 우리기술투자고요. 코드번호는 041190입니다. 현재 시각 6월 30일 수요일 11시 4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움직임이 없는데 아직까지는요. 일단 여기 21선과 그 다음에 여기 8120원대, 30원대 여기를 과연 돌파를 해줄 것인가, 여기를 어떻게 돌파를 희석을 시켜줄 것인가 좀 지켜보는 위치고요. 일단 비트코인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죠.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한 분께서 박명규님께서 매수단가 12,500원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시기도 했는데 12,500원 여기 완전 끝이요? 글쎄요, 끝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러니까 모나 아니면은 도가 아니고,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깬다. 사실 이 저점을 깬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주봉상 한 31선 정도의 지지 여부를 좀 지켜봤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반등이 안 나왔고, 지금 주봉 51선 정도 EMA선에서 반등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 직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 있죠. 여기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얘가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실제 투심이라는 게 있는데, 투심이나 이런 게 많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반등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줄 수는 있는데 이게 장기 침체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가격대가 있다. 만약에 여기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실제 좀 비중을 덜어내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 이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장기적,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12,500원이면 상당히 고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를 굳이 여기가 반등의, 근데 흐름 자체는 글쎄요, 깨질 분위기 자체는 아니거든요. 또 비트코인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깨질 분위기가 아니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단단한 지지 라인에 지금 걸려 있어요. 이더리움이나 에이다나 리플이나 이런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애들을 볼 때 상당히 단단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쉽게 깨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지금 힘들지만, 상당히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데를 좀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골든크로스로 이제 한 8, 9월 달 정도에는 바뀐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요. 해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요. 네, 그래서 실제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를 완벽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얘는 강세로 여기까지 가는데 또 금방 가거든요.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얘가 끼가 상당히 있어요. 사실 그 인플레이션 해지 도구라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 돈이 많이 풀리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긴 게 2009년이죠. 그럼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이 되었었죠. 그거를 이제 이겨낸 게 이제 버냉키의 헬리콥터 머니라는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그 경제 위기를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이겨낸다. 약간 그게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똑같은 전략이었고요. 연준에서 펼쳤던 거는. 그때마다 이제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여요. 왜냐면은 돈을 많이 뿌리게 되면 현금이나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하죠.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해요.
실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 시기 왜 올라가냐면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네.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 지지 라인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달러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뺐어요. 자, 그러면서 주식 가격들은 주식은 어떻게 됐냐면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를 기점에서 얘가 쭉 반등을 하고 얘는 반대로 주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죠. 1400포인트에서 지금 3300포인트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플레이션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러면은 이제 달러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금 가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달러랑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금도 이제 안전자산 중에서 최고봉이죠. 시가총액 1등이 이제 금이잖아요. 전 세계 모든 원자재와 주식을 통틀어서 봤을 때. 근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가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이 올랐죠. 10배가 그러니까 확연히 탄력성이 더 좋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제 글쎄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강세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가 올라간 폭이 있잖아요. 올라간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한 3,800달러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6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200만원대 후반 300만원대 초반 200만원대 후반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거기까지 조정을 한번 받고 나서 지금 8천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원까지 올라가다가 그거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조정은 맞아요. 적절한 조정.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해도 이 저점 대비해서는 10배 이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20배죠. 20배. 이 저점 대비해서는 20배 이상이 올라갔어요. 20배. 그쵸? 20배 이상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절반을 조정을 받아도 뭐 적절한 조정이라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요. 만약에 얘가 1억 원을 가요. 1억을 가고 뭐 2억을 가요.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락은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탄탄하게 못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때는 좀 조정이 더 길어지면 길어졌지. 길어지고 그 가격 조정도 많이 받고 기간 조정도 정말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상승을 한 번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얘가 진짜 미친듯이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해도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닥 가지고 계단식으로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요. 그쵸? 예전에도 보시면은. 근데 이번에는 계단식 상승이 아니었어요. 그냥 쭉 상승이에요. 그냥 여기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그냥 한 번에 점프했어요. 점프. 그렇기 때문에 받쳐줄 매물이 없다라는 거죠. 매물이 없으니 매물대가 나중에 이제 얘도 또 만약에 올라가면은 요런 데가 이제 지지 매물대가 되고 나중에 또 올라가면 하다가 언젠가 되면 또 얘도 하락장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물대를 받쳐줄 때가 이제 필요한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가 없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 가격 조정뿐만 아니라 기간 조정도 상당히 길게 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탄탄하게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관점이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비트코인 약세장 단기간에 마감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걸리긴 할 것 같아요. 두세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미 연준 부의장 CBDC 개발 중단 달러 대비 위험성이 높다. CBDC 개발이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쪽에서는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이제 준비가 될 건지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건지 좀 이점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비트 비썸 코인 온 코빗 트래블 룰 합작 법인을 만든다 라는 이슈도 있었는데, 두나무 비썸 코인 온 코빗이 자금 이동 규칙 공동 대응을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암호화폐 전송 과정에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천천히 이제 규제를 하려는, 이거 규제는 우리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규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안 되면은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규제를 이제 잘 해서 좀 건전한 시장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글쎄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뭐 갈 길은 멀긴 하지만, 갈 길은 멀어요. 아직까지는요. 12,000원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냥 비트코인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그 알트코인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간다라고 해서 얘가 따라가진 않아요. 알트코인들이 화랑을 보일 때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이 화랑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고가에서 횡보를 할 때 알트코인들이 치고 나가요. 막 20배, 10배, 뭐 3, 40배, 50배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 있죠. 그거의 첫 번째 조건은 비트코인이 고가에서 횡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다 내려가면은 비트코인 점유율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알트코인들의 비중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비중이 늘어나고, 그러면 전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늘어납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죠. 이렇게 내려가면. 근데 반등을 했어요. 여기 직전 매물대를 가지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기왕이면은, 글쎄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좀 떨어지면은 또 알트코인들은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떨어지면은 알트코인들이 또 하락을 보여요. 최근에 알트코인들이랑 비트코인 화랑을 보였던 이유는, 정확하게는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양한 요건들이 있었겠지만 당연히, 근데 이 비트코인 마켓캡 BTC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먼저 회복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아직 좀 이평 배열도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평 배열도가 골든크로스가 싹 다 나오고 나서 배열도를 이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갈 길은 멀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하기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부분들, 이 자리는 그래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B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가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뭐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저희가 버전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시장의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이제 시장 주도주라고 하죠. 급등하는 테마주를 한눈에 빠르게 볼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되면은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쓴다라고 해서 뭐 수익률이 좋다, 뭐 아니면 급등주를 다 잡아낸다, 이런 관점보다는 정확하게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